안녕하세요. 앵커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8시 14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러지 마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자,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자,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우려감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또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금요일장에서 시간의 거래소까지 1.46% 하락한 94,700원에 마감을 했죠. 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적은 거래량은 아닙니다. 자, 15,000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자, 개파락 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런데 자, 개파락 출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타날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건지, 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체크할 때는 수급적인 요인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자, 매수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선 자,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녹색 선이 주가의 흐름이고요. 자, 노란 선이 프로그램을 통한 외인들의 순매수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 초반부터 샀다 팔았다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주가 핸들링을 했던 부분, 변동성을 키웠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자, 불안감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어때요?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의됐던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물량을 담으면서 끝냈다. 특히나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이렇게 대량의 물량을 담으면서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시간에 걸려서 일부 물량이 이탈이 있긴 했지만, 다시 한번 자, 외인들이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에 대한 고민보다도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했던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하단에서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될지,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나서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자, 미래에셋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뭐 이런 창구에서 일부 물량이 출회가 됐긴 했지만, 자, 모건스탠리 그리고 UBS증권, 이런 JP모건 외인 창구 쪽에서 오히려 물량을 더욱더 많이 담아갔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근에 이 3거래일 동안에 엄청난 물량을 담고 있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이들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목표가가 여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자,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최소한 그러면 이들의 물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이탈이 나타날 건지, 이 수급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막연하게 자, 하루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추가적인 여러분들 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뭐 팩트론 이번 한번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일전에도 이런 자리들에서 엄청난 상승을 이끌었던 이 주체들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 이번처럼 추가적으로 물량을 매집하는 흔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히려 물량을 담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 내 장대 양봉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도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는 회사 측 입장에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숨겨놓고 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호재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시까지 들었었죠. 예전에 이 셀리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나서 급등하는 패턴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서 오히려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결국에는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들,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신규 상장이 됐을 때 급락 패턴, 이런 부분들, 그리고 DX, VX라는 종목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단행하고 나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지만 오히려 1,600원대부터 4,700원대까지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면서 3배 가까운 주가 급등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자, 일라이릴리와 이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들 체결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플랫폼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체결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비독점 라이센스를 부여했다. 계약 체결했다. 비독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일라이릴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글로벌 빅파마들과 추가적인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후속 상업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부분과 그 마일스톤을 포함한 이러한 계약이 기술 이전이 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폭등하는 움직임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도 여전히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전에도 텀시트 계약을 체결했을 때, 텀시트를 받았을 때 파이프라인 PT403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위고비에 대한 약물, 노보노디스크 약물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투여해야 되는 약물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펩트론의 기술력,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1개월에 한 번 또는 2, 3개월에 한 번 주사를 투여해도 되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 10월 10일이었고요. 자, 신주 배정 기준일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런 것처럼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청약 예정일이 11월 13일에서 14일, 그리고 납입일이 11월 21일이고요. 신주의 배당 기산일이 1월 1일입니다. 상장 예정일이 12월 달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신주 상장 이전까지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제가 셀리드라는 종목 좀 전에 보여드렸죠. 결과적으로 신규 상장 이후에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러면 12월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시간의 거래에서 자, 이렇게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장에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 테니까 전부 다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펩트론 종목명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분할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펩트론이라고만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움직임,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장 월요일 장에서 변동성이 커질 텐데 이 부분들 실시간으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들을 체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게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막연하게 또 올라간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절대 아닙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여러분들 주말이기 때문에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만 펩트론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 체크하고 나서 대응을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펩트론 너무나도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또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률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이 종목 추가 종목 통해서 가져가시라고, 수익 가져가시라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고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뭐 펩트론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 종목 사보자 이런 건 또 아니에요. 일부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일부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수익을 챙기고 나서 이 종목 함께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유한양행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한양행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죠. 이 종목도 기대감만으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또 매집할 필요가 있겠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